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. 이렇게 오늘도 또 베트남에서 오신 와르키네님 모시고 좀 오늘도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저희가 그때 여름이었나요? 네, 되게 더웠던 맞아요. 기억이 가을? 되게 나는데 네,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네. 지점에서 같이 이제 뭐 마포도 가고 강동구도 가고 광진구도 가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날 지어서 쭉 가서 이제 결정했고 그거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인터뷰도 클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계약하는 날이에요. 그죠? 네, 저희 계약 도장의 마지막. 사실 이제 시공사 선정만 잘 해놓으면 신축 사업의 한 반 이상은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뭐 토지 계약하고 저희랑 이제 설계하고 건축 허가도 났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느낌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. 우선 처음에 강의도 다 들었고 물론 믿고 시작했지만 이제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신경 쓸 게 되게 많을까봐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강의대로 또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때쯤에 한 번 오시면 되고 시공사 선정할 때쯤에는 한 번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진짜 맞았던 게 너무 신기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도도 저도 온라인으로 다 받아서 보고 말씀드리고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대출에 대한 것도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 계속 해서 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인감증명서나 뭐 이런 것만 제가 와서 처리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지나지 않게 또 진행이 됐고 와서 시공사 보고 최종 마지막 결정 도장 모든 도장의 마지막만 남겨놓고 있네요.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신축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고 과연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설계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소통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힘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. 아니요, 거의 없었어요. 거의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고요. 뭐 제가 궁금한 거 그냥 거의 카톡으로 질문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약간 믿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서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보내주신 설계도를 저희 신랑이 이제 또 아는 건설사나 뭐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나 다 보내가지고 또 물어보고 진짜요? 다 물어보고 했는데 또 그쪽에서도 되게 괜찮다 가격도 그렇고 뭐 땅의 위치도 그렇고 설계도도 되게 잘 뽑았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또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저희 신랑도 그런 단계가 거치니까 믿음이 되게 커졌어요.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. 또 궁금한 게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신축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20억이 되게 넘는 프로젝트인데 자기 자본으로 한 6억, 7억 남짓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의 이상의 돈은 타인 자본 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. 과연 이게 정말 대출이 될까? 또는 대출이 안 되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? 아니요, 전혀 없었고요. 왜냐면 저희가 땅을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대출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이자가 엄청 높은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. 저희 감정가를 그렇게 올리신 것도 되게 놀랬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받은 것도 이제 또 그분도 또 땅을 일단 너무 잘 샀다. 이게 땅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무슨 점쟁이신 것처럼 딱딱 그 가격에 맞춰서 나오는 게 둘 다 되게 놀랐어요.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뭐 간평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입지에 좋은 토지를 잘 사함으로 인해서 대출도 이어서 되게 잘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대출 쭉 해서 이제 받고 저희가 자금계획표 상에 되지만 자금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뭐 초기에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이제 또 초기에 대한 어떤 내 투자금에 대한 부담도 내가 조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되게 줄어들게 해서 저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냥 자서만 하시게 사인만 하고 도장만 찍고 잘 마무리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공사 선정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서로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르키네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한계 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미팅이 원하지
하지 않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신 지 지금 이제 겨우 일주일 일주일, 남짓 네.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 시공사를 다 투어하시고 미팅하시고 네. 오늘까지 선정을 그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 그건 어떠셨는지. 우선은 일단 설계도도 사실 처음 받아보고 네, 그렇죠. 3D 도면도 처음 받아보고 그랬을 때는 와 멋있다 그냥 어머 복잡해 보인다 그냥 이랬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설계도에서 이렇게 보였던 게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. 정말 이제 뭐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가성비로 편하게 그냥 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요구사항을 거의 낸 게 없었어요. 근데 가서 보니 샤시 하나, 뭐 돌 하나 이런 것도 그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. 네, 느낌도 그렇죠.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이 건설업계 쪽이 사실 느낌이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기가 그렇죠. 좀 쉽지 사기꾼 같은 않잖아요. 느낌이 되게 많아요. 약간의 그런 분들은 무시를 하고 들어가거든요. 뭔가 이렇게 제가 요구사항을 내거나 했을 때.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아 이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이 건물을 지으셨구나. 여기에 어떤 소신을 녹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지 않을까 맞아요.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이제 시공 과정에서 이제 남아 있고 할 텐데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우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일단 뭐 전에서 만나고 보고 하니까 우려는 더 없어진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다행이다. 더 약간 머릿속에서 어떤 건물이 나올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도 좀 명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철거업체, 시공사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도장 찍을 거 웬만큼 다 찍었기 네, 때문에 이제 뭐 예, 하실 게 없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그쵸. 올라가는 건지 잘 올라갈지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될지 그런 부분에만 이제 상황 네. 체크하시면 그래서 뭐 괜찮을까요? 오히려 우려는 별로 없고요. 또 그냥 도면이랑 이런 거 봤을 때보다 그리고 저희 샘플이랑 가장 유사한 건물들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정 보니까 사실 공사 기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좀 더 짧아서 네. 한 2달 정도는 더 짧게 나와서 그것도 사실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진행이 되게 신속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건축주님들의 의사결정을 되게 네, 신속하게 네,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래서 큰 틀 없이 그냥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주시고 되게 오케이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때문에 좀 일정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네. 결과로 이제 보면 건물도 일찍 완공이 되고 그 결과로 이제 비용도 또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큰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에 의해서 되게 감사하고요. 예, 앞으로도 가고 3월에는 저희가 베트남으로 한번 가서 네. 베트남의 상황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진행 과정도 한번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베트남에서 또 네, 뵙도록 뵙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